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우리 고절 공지생님 사연입니다. 이번에도 예,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고절 공지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토목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환경공학과 학생입니다. 현재 3학년 1학기까지 마쳤는데 학점이 3.0이어서 고민입니다. 과거였으면 괜찮은 중견 가겠다 싶은데 현재는 메로나에 취업난이 겹쳐 조소삘이 옵니다. 공기업 도전하려고 보니 괜찮은 수자원공사 이런 곳은 경쟁률이 100대 1이라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차라리 2학기 휴학하고 완전히 공시에 몰입해서 1, 2년 정도 시간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요? 나름 수능영어 상대평가도 3급 정도 나온 베이스가 있고 국어는 근데 5등급이라 좀 심각합니다. 아무튼 처음 풀어보니 국어 55점, 영어 50점이라 생각보다 빡세겠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제가 충남 사는데 토목직은 전공 과목이 매우 어려워서 컷이 낮습니다. 그래도 제가 수학머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 자신감이 있진 않습니다. 컷은 대략 평균 20점, 참고로 도전하는 시험은 구급공무원 국가직 토목, 구급 충남 지방직 토목, 공군 군무원 토목입니다. 저 빼먹은 게 있는데 내년은 무조건 휴학인데 올해 2학기 병행할까 휴학을 할까 고민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어차피 공무원 시험을 칠 거라고 마음먹으면 빠른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우리 장건강님 계십니까? 우리 또 기술직.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환경직도 기술직 분이 아닙니까? 맞죠? 환경직도 기술직. 근데 기술직 분 빵꾸 나는 자리가 있지 않나요? 빵꾸 나는 자리. 어디가 빵꾸 나는지를 좀 잘 공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직은 이게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로 시군 단위로 뽑다 보니까 이게 커트라인 편차가 좀 많이 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공시생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저는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치긴 치는데 그래도 저는 이왕 칠 거라고 마음먹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왕에 공무원 준비할 거라고 네, 마음 먹었다면 빨리 준비하는 게 네, 장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익생님은 뭐 대들까지 시험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최대 2년까지 잡는다는 거잖아, 맞죠? 2년까지 잡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 이제 복학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졸 공익생이 아니잖아. 네, 대학교 자퇴한 게 아니고 공익생이 아니네요. 그리고 환경공학이면 저 뭐야 사기업으로 취업이 좀 가능하지 않나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환경부서 쪽으로.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낫지 않나? 다른 과보다는? 다른 직렬보다는 좀 준비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공익생님? 공익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직 분야는 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년에 시험 과목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잠깐만 환경직 좀 찾아보자. 자, 환경직. 그러니까 지금 환경직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가산점 다 채웠습니까? 가산점 다 채웠어요?
아, 토목직이요? 아, 토목직 준비. 그럼 토목 자격증 있어요? 아니면 그거 있잖아. 토목직들의 워너비 내주택공사 있잖아요. 토목직들의 최종 정착력 내주택공사 넣었습니까? 내주택공사. 물론 지금 이제 빵꾸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 아닙니까? 썩어도 내주택공사 아니야. 모든 토목직들의 너무 내주택공사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이제 내주택공사. 아, 불량한 이 와중에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와중에도 와, 나 참. 아니 그만큼 범국가적인 사건이 나왔음에도 경쟁이 높다고? 참. 환장하겠다 진짜 환장했어. 자, 아무튼 자, 그럼 토목직을 준비하잖아요. 일단 전공 과목이 어렵다. 일단 영어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보는 거 어떨까요?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과목이 맞나 모르겠네. 보자. 일단 토목직이 내년에 필수 과목 바뀌잖아요. 필수 과목. 요렇게 맞습니까? 잠깐만 제가 과목을 봤는데 요렇게 맞나요?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 역학개론, 토목, 설계. 요거 맞나요? 과목 5개가? 영어가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보니까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님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영어를 봤을 때 50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게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봐야 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님이 영어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보통 아마 5, 10으로 나올 텐데 어휘 5, 문법 5, 독해 10. 보통 이 비율로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 저 지방직은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독해만 다 맞춰도 한 70은 갈 텐데. 본인이 어느 그러니까 어휘, 문법, 독해 세 분야 중에 어디가 많이 틀렸는지 알 거 아니에요. 보통은 어휘에서 많이 틀리니까 어휘에서. 공무원 문법을 제대로 파면 점수가 비약적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공무원 어휘하고 문법을 좀 제대로 배워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만 강의를 제대로 끊어가지고 뭐 독해야 이미 하시던 실력이 있으면 단어만 좀 알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주어 동사 찾는 거나 좀 알면. 그래서 영어를 좀 제대로 좀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필수니까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시험을 바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전 좋은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거의 한 9개월, 8개월 정도는 준비할 수 있으니까. 병행요. 병행해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병행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직렬하고 설득하기 무섭다고요. 왜요? 부모님이 하지 말래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 하지 말래요? 또 공무원 치라고 설득하지 않나? 부모님들이. 요즘에 공무원만한 직업 없다고. 차라리 빨리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학교 비용 힘들어요. 학교 비용 비축. 저는 요거는 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학교 병행은 절대 비축.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하나 해도 힘들어요. 하나 올인해도 힘들어. 근데 둘 다 하겠다고요? 이미 저 학점 3.0 받을 때 마냥 놀았어요. 저 공기생이. 이미 저 학점 3.0 받았을 때 마냥 놀았겠냐. 논다고 하더라도 3.0은 안 나올 거예요. 공대기 때문에. 나름 한다고 했는데 저게 성적이 안 나온 거잖아. 맞죠? 그래서 본인이 알잖아요. 자, 본인 수준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제가 만약에 님이 뭐 자격증 잘 따놨고 뭐 학점 막 3.8 이상 해놨으면 솔직히 좀 고민했을 것 같아. 만약에 학교가 뭐 직어국 정도 돼가지고 직어국 환경공학과 나와서 학점이 3.8이고 뭐 토익이나 이런 자격증을 따놨다. 뭐 취업하기 위한 준비 좀 해놨다. 그러면 공무원을 보라고 했을 때 제가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학점도 3.0 애매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3.0 이게 보더라인 걸쳐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죠? 보더라인. 말이 뭐 기업에 3.0 이상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한 3.3 이상 맞아야 돼. 3.3. 기업에서 아무리 3.0 이상만 되면 뽑아준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뽑힌 사람들 이제 학점을 보면 3.0 딱 맞춰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 말인 짓은 뭐냐 하면 안전빵으로 하려면 한 3.4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죠. 3.4나 5. 요즘엔 보니까 뭐 3.0 이상 뭐 뽑는다 하더라도 막상 붙은 사람도 보면 3.7, 3.8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님도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3.7, 3.8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미 님은 5학기를 이미 수료했어요. 3학기밖에 안 남았죠. 3학기밖에. 그러니까 5학기 평균이 3.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3학기에서 아무리 학점을 잘 맞는다 하더라도 3.5 이상은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본인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뭐 대학교 가서 지금 수준으로 애매하게 준비할 바에는 취업 시기도 안 좋고 보나마나 조소밖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아싸리 그냥 공무원 시험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본다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님도 고민을 했다는 거죠. 공시생님도 그냥 요즘에 공무원 많이 뽑으니까 요즘에 뭐 별볼일 없어도 공무원 시험 뭐 붙어가지고 뭐다 되더만 나도 해봐야지 뭐. 공무원 시험 얼마나 좋아 뭐 노후 보장에 정년 보장되고 월급 따박따박 나와 호봉제 되니까 나중에 월급 적어도 나이 들면 다 차고 1등 신랑감 1등 신부가 얼마나 좋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공시생님이 공무원 시험 보려는 거는 그거잖아요. 내가 정파로 나왔을 때 좀 불리하다는 거지. 스스로 불리한다는 건 불리함을 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고인생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만둘 거면 그러니까 그만둘 거란다. 휴학할 거면 지금 휴학하고 바로 올인하는 게 낫다고.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면 그래도 다음 내년에 시험 볼만한 수준을 만들 수 있어요. 공시생이. 지금 7월 달이잖아. 보통 국가직이 한 3월 달에 있죠. 지방직도 4월 달 5월 달이죠. 그러면 19달 정도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아예 기초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초 베이스가 있는 사람인데 19달 정도면 충분히 합격권까지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예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초가 닦인 사람이에요. 제로 베이스면 얘기가 틀리겠죠. 아예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 사람하고 얘기가 틀린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학기 되고 바로 준비한다면 저는 본인이 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잘 준비한 다음에 내년에 충분히 승산있다고 봐요. 근데 둘 다는 절대 안 돼요. 절대. 둘 다 할 거면 하지 마요. 그냥 하나를 포기하세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3학기 2학기 복학하면서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제 어떻게 할 거예요? 레포트. 레포트 하면 그날 공부 못 할 텐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공부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도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 서적도 챙겨야 되고 전공 서적도 챙겨야 되고 책을 2배로 챙겨야 돼. 안 그래요? 막상 내가 봤을 때 학교 병행하게 되면 저 한국사, 영어, 국어 공부할 시간이 안 나올 거예요. 가장 취약한 과목 공부할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께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죠.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시간 할애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시니까. 아, 라이프 플래너님 뭐세요? 그래서 아마 2개 다 준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좀 힘드시겠지만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야지. 나는 솔직히 닙이 공무원 시험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머리가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미 전공을 기초는 닦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할 때 반복학습으로 살만 더 붙이면 충분히 합격권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영어 어휘나 문법 같은 거 좀 더 이제 스킬 같은 거 이제 뭐 학원 강의를 통해서 문법 이제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답 찾는 능력이나 좀 그런 이제 특강 같은 거 들으시고, 어휘는 항상 이제 그 공무원 어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공무원 어휘가 왜 틀리냐면 그냥 간단하게도 몰라서 틀리는 거, 몰라서. 예. 저분이 독해가 안 되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공무원 어휘 같은 거 1번에서 5번까지 하면 어휘가 이제 밑줄 그어놓고 이 단어와 가장 유사한 뜻을 다닌 단어를 찾으셔요. 1번, 2번, 3번 깔고 4번은 관로, 5번은 보통 이제 수거 같은 거 맞죠? 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찾으시오. 요런 거.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평소에 이제 영어는 딱 깨져 있지만 공무원 어휘하고 이제 수거 공부를 이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까먹는다는 거죠. 수능 때 공부했다 하더라도. 아마 다시 외우고 공부하다 보면 외울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아, 참고로 편입 영어 6개월 준비하다가 포기했던 얘기 있다고요? 또 편입 영어랑 공무원 영어는 달라요. 편입 영어하고 공무원 영어는 다릅니다. 공무원 영어는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게 빈출 어휘가 있어요. 어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어에서 안 쓰이는 어휘예요. 공무원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 외우는 어휘죠. 좀 수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외우고 나면 1번에서 5번까지는 그냥 맞춰야 되는 거야. 그 맞추고 깔고 뭐 문법에서 한 두세 개 틀린다거나 이제 독해에서 한두 번 틀리면 80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전략을 짰거든요, 예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요즘 기준으로 영어 80점 맞아도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어, 영어, 한국사 이 수치를 가장 올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성적을 가장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공 과목 저 응용 역학개론하고 토목 설계는 아마 이건 완전 고득점 나오기 힘들 거예요. 기출 문제도 별로 없을 뿐더러 문제가 약간 오락가락 내리가락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한 60점 만다 치고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80점에서 땡겨버리면 합격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유생님의 의지가 중요하죠.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물론 저도 이 뭐 응용 역학 개론이라든지 토목 설계는 솔직히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이렇게 전략을 짜지 않으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한국사요? 한국사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강의 들으면 돼요.
가장 유명한 사람 강의 듣고 책 듣고 강의 들으면 돼. 한국사도 이게 왜 어렵냐 하면 한국사는 솔직히 강의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좋은 강사가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간단합니다. 한국사는 일단 역사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넣어야 돼. 처음부터 암기를 넣으면 답이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해본 사람도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일단은 그 고조선부터 이 신석기 때부터 일단 저 세만원론까지는 그냥 한번 돌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한 번에 다 외워야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 한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이런 구치가 사건이 있었거라는 것을 한번 좀 속독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살을 붙여 나가고 좀 안 외워지는 게 있고 뭐 시대선을 꼬는 게 있으면 그거는 일단 강제적으로 외우고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암기란 전략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일단 이해를 먼저 시키고 나서 굵직굵직한 거는 특히 이제 역사 같은 거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역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이 이해하게 되면 특별하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한국사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사가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름만 외우려고 하니까 그때 봤을 때만 기억이 나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까먹게 돼버려요. 근데 이 뭐 을미사변이 왜 일어났고 강화도 조약이 왜 일어났고 이때 우리나라 정세가 어땠으며 이런 이제 세부적인 사실을 좀 알게 되면 웬만해서는 안 까먹어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한국사는 좋은 강사분의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강사분의 특징이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암기하라 하기보다 그 역사적인 배경 사실에 대해 설명을 잘 해줘요. 배경 사실을 잘 머릿속에 입력을 해버리면 굳이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최대한 이해가 되겠지. 이해를 하게 되면 막상 우리가 두음 짰다고 외워야 될 게 팍 주는 거야. 대신에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해야 돼. 처음에는 시간 안 걸리고 좀 어려워도 고생을 하고 좀 이해도 하면서 메모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말이잖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라이프 플레이어님. 아니, 한국사나 뭐 국어나 한국말 아닙니까? 다른 나라 말보다 낫잖아. 다른 나라 말보다는.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 늘 머릿속에 들어와요. 보다 보면. 단지 내가 그 영상 볼 때 제대로 집중해서 보냐, 아니면 흐리멍텅하고 딴짓거리 하냐, 그 차이죠. 돌봉돔 이제 1업에도 돌봉돔 이제 1업에도 2010년 대구청에서 0.4배수 붙은 사람입니다. 예. 대구청만 3번 붙은 사람이에요. 대구청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불봉돔이니. 대구청 붙으면 전국에 그냥 프리패스인 거 알고 계시죠?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량 채용하기 전에 붙은 사람이에요. 대량 채용. 대량 채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채용 인원의 한 3분의 1 수준. 근데 그때 제 할 때는 또 한국사가 없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한국사 말고 수사 1이 있었죠. 수사 1. 지금은 수사 1이 저 경찰학, 그러니까 경찰 행정학 특채 있잖아요. 네. 지금이 더 붙기 쉬워 옛날보다. 지금이 더. 그때는 너무 적게 뽑아서 인간적으로. 아무튼. 그러니까 법 과목과 한국사는 똑같아요. 법이라는 것도 막 외워야 되지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이게. 법이라는 것도 원칙을 있잖아요. 이게 왜 이 원칙이 만들어졌고 이게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지 맨 처음에는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법 과목도 형법도 무슨 말인지 몰라. 뭐 고의가시는 아는데 뭐 인과관계, 원자행, 원인에 있어서 뭐 자유로운 책임 어, 뭐 학설 같은 거 나오는 것들 모릅니다. 뭐 부작위범? 부작위는 뭐야? 뭐 부자를 뭐 자기 했나?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근데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걸 이제 대입을 하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있어. 이거 더 이상 머릿속에 못 집어넣겠다. 그럼 그걸 암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그러면 이제 암기할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엄청나게. 사기죄도 보통 막 그런 게 있어요. 사기죄가 안 되는 거 뭐 보통 근저당 보통 사기에서 가장 애먹이는 게 근저당권 쓰기. 예, 맞나? 예.
근저당권 설정. 그거 이제 부동산 용어인데, 그거를 이제, 저도 그거에 좀 많이 당했었거든요. 사기죄에서. 그러니까 근저당권 스킬을, 그러니까 근저당권 이제 설정 등기 그 이제 서류가 뭘고, 그거 어떤 때 쓰고, 그게 어느 기준으로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지를 알면, 그걸 대입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판례는 다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죄에서 그 판례가 엄청 많거든요. 예. 보통 강론에서 애먹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예. PTSD 온다고요. 그리고 횡령죄에서 애먹이는 것 중에 하나가 명의이전 신청. 예, 명의이전 신청도 이것도 애먹입니다. 예,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 되고 안 되는 게, 이것도 차라리 아싸리 그 이제 명의이전 신청에 대한 단어나 그걸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어물쩍 넘기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야. 나도 그때 그 애물을 많이 먹었지만, 어물쩍 넘기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단어, 그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형법 강사님들은 그래도 그분들이 부동산 용어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그분들도 웃긴 게,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뭐 특정 단어나 이건 그냥 무죄가 안 되는 거 딱 적어 이거 외우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 아마 그렇게 하면 다 틀릴 거야. 아마 좀 꼬아서 내거든요. 옛날엔 그게 통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게 접근이 중요해요. 접근이. 원래 처음은 무조건 어려워요. 장담하는데 어려워. 처음에 너무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면, 처음에 너무나도 많은 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 머리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가볍게 그냥 조깅한다는 생각으로 굵직굵직한 사실들만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이해도 갈 때는 이 말이 좀 잘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속도 올리는 거죠. 1.5배수. 전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처음 강의 보는 사람이 1.2까지는 괜찮아. 1.5 이상은 안 돼요. 느리고 답답해도 한 1.2까지 인정할게. 1.5 하면 잘 안 들려요. 아웃사이더로 변한단 말이에요, 강사분들이. 막 귀찮아가지고 너무 강의가 길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빨리 넘기고 싶어 해가 1.5, 2.0 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다 이해되겠어?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좀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정독을 하고 나서 이해독할 때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스킵하고 1.2, 1.5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준비를 하시는 게 낫고요. 기왕이면 빨리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 길어봐야 좋을 게 없어요. 빨리 끝내고 공직에 들어가는 게 장땡이지, 이걸 뭐 할까 말까 고민하고 막 어영부영 넘기면 본인만 손해야, 본인만. 그리고 뭐 공시생님이 그냥 공시에만 올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다시 뭐 캔버스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공시생도 아시겠지만 지금 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취업도 내가 봤을 때는 원상복구 안 될 거예요. 지금 나온 사람들 지옥이지, 지옥. 지금 대학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 지옥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시기 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 일단 잘 설득하시고요. 할 거면 하나만 하라는 거.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강의 같은 거 책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공지생님 혹시 강사분 어느 강의 들을지 뭐 강사분하고 책 같은 거 혹시 다, 그렇군요. 참, 비교님 할 때 너무 한 번에 다 결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혹시 지역이 어디십니까? 공지생님 사시는 지역이? 뭐 광역시면 시내 같은데 공무원 서적을 전문적으로 파는 서점이 있을 겁니다. 대구에 한 군데 대구에 제프크라고 공무원 서점만 파는 그 서점이 있어요.
그 방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문되나? 방문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서울 건 안 될 것 같은데, 지방은 될 거예요, 지방. 아산이라고요. 그럼 아산에 그런 서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교보문고 가도 공무원 서점만 이제 따로 분리한 곳이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내가 영상을 만들 텐데, 공무원 책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남들이 보라고 해가지고 결제하지 마시고, 한번 가가지고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견본용어로 하나 보라고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봐도 괜찮아요. 책만 내가 찢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책을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읽어보고 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정도는 보고 뭐 일단 찾아보고 이제 구글링에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 강사. 요즘에 보면 샘플 강의 같은 거 많거든요. 웬만한 유명한 강사하면 샘플 강의 많으니까 그거 보고 샘플 강의 또 공짜예요. 공짜기 때문에 아니면 샘플 강의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강의도 공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 강의라든지 뭐 기출문제 강의 있잖아요. 저 유튜브에 저 전환기 쌤 강의 2017년도 2차 경찰 채용 그 한국사 있잖아요. 많이 봤을 겁니다. 조회수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공시생들 중에 그거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4원 문제 못 맞추면 때려치락하는 그 영상 있죠. 사이트 가면 다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나한테 맞는 강사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저한테 필기 합격했다고 꼭 달려오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전환기쌤 성대묘사 한번 할까요? 그 영상의 성대묘사. 장강님 오세요. 성대묘사 한번 하고 마칠까요? 두 분이 계시니까. 장강님도 오셨으니까 성대묘사 한번 하고 마칠까요? 그럴까요? 선생님, 실수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2번 문제 틀렸다. 3번? 특히 4번은 틀리면 빨리 때려치워라. 미안하지만은 이게 자네 인생을 위한 것이 알겠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임마. 더 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야.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아무튼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연 고맙습니다, 공희생님.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